안녕하세요. 오늘 연설을 맡은 이정윤입니다. 우선 저에게 자신을 마주하는 데 있어 문화재의 역할과 문화재 지정의 새로운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나라의 특유한 문화유산은 그들의 삶의 기록이고 역사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안다면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어쩌면 우리 삶을 새롭게 정의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양파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에 대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장에 앞서 양파를 왜 말하는지 의아해하실 텐데요. 양파란 헤아릴 양과 두려워할 파의 새로운 합성어입니다. 두려움을 헤아린다? 파의 다른 뜻으로 부끄러움이 있는데요. 여기선 두려움을 수반하는 부끄러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양파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마주함이 주는 가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파하다의 정의를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명사로 존재하는 양파가 아닌 이 단어는 동사로서 양파하다, 양파하기 등의 변형형들로 사용됩니다. 공유된 부끄러움, 어쩌면 보는 것조차 두려움, 부끄러움을 함께 보는 일련의 과정을 양파하다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와 있는 뜻에 1번의 좁은 의미로의 양파하다와 2번의 넓은 의미로의 양파하다가 있는데요. 저는 싸이 감성을 매개로 한 좁은 의미로의 양파하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이 감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싸이 감성은 싸이월드 서비스 중 가장 유명한 미니 홈피에 올리는 게시글에 정제되지 않은 이미지와 언어의 특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싸이 게시글 전부가 싸이 감성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이미지들인데요. 문화재 등재를 위해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미지와 언어의 구성으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름을 이미지형, 언어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렇게 구분한 이미지형, 언어형에서 더 세분화해서 분류해 보았는데요. 저는 기본 형식과 다른 나머지 형식에 번호를 붙여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기본 이미지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이미지형은 상단에는 단일 사진 이미지, 하단에는 맞춤법을 지킨 한글로 구성되는 형식이고요. 먼저 이미지 1번형으로 다수 이미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한 결과 2개 이상의 이미지이지만 대개 2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변형 형식이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예 다른 이미지로 변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대상의 다른 컷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거기에 해당되겠는데요. 세 번째로는 보정된 이미지, 같은 이미지인데 보정된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지 2번형도 저는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기본 이미지형에서 상단과 하단의 위치가 변형되는 형식입니다. 먼저 2번형의 첫 번째로 상단과 하단의 수직 변형된 형식으로 위아래가 아닌 좌우로 이미지와 언어가 나타나는 방식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단과 하단의 수직 수평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변형된 형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상단과 하단이 혼합된 형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귀의 변형형이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미지 3번형의 첫 번째 형식은 영어 삽입 혹은 비문 삽입이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싸이 감성을 생각했을 때 주로 생각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영어나 그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비문이 삽입된 유형에 해당됩니다. 3번형의 두 번째는 글씨 색깔 변형입니다. 이 또한 다른 이미지형에 많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4번형은 이미지 변형형입니다. 앞선 기본 이미지형에서는 상단의 이미지가 사진 이미지였는데 이 4번형에서는 사진이 아닌 일러스트 이미지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언어형에 대한 세부 분석이 있는데요. 이미지형은 이미지와 언어가 같이 있는 반면에 언어형은 언어만 있기 때문에 이미지형만큼 세부적인 분석은 불가능했는데요. 우선 기본 언어형은 검정 배경에 흰 글씨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글씨는 강조 부분과 비강조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강조 부분은 글씨가 확대되거나 붉은 글씨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조 부분의 확대와 붉은색은 동시 적용이 가능하고 강조와 비강조를 나누는 것은 작성자의 임의성에 따릅니다. 그 뒤로 언어의 1번형 형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언어형의 이미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려면 오른쪽에 제가 놓은 예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형의 두 번째로는 상단 하단 중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형식도 1번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2번형은 배경과 글씨 변형형인데요.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 왼쪽은 배경 변형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글씨 변형에 해당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기본 언어형에서 배경, 글씨 둘 다 변형되는데 왜 배경 변형에 해당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배경과 글씨 변형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배경의 변형을 우선하기 때문에 배경 변형에 해당됩니다. 글씨 변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앞선 기본 언어형의 구분에 있었던 강조 부분의 변형일 때에만 글씨 변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분석에 적용되는 참고사항이 각각의 형식은 중첩될 수 있는 경우에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고 이미지와 언어의 장식적 요소는 모든 항목에 포함, 불포함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싸이 감성 이미지들이 대개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미지형에 대한 부끄러움의 이유는 상단 이미지의 부분에서는 자의식 과의의 셀카, 또 조잡한 장식 이미지, 텍스트와 연관이 없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해당하는 언어 부분에서는 청자의 부재, 혹은 아예 만날 수가 없는 청자, 또 막 갑작스러운 영어 표기, 그리고 텍스트의 변화, 인터넷 소설 이하 인소의 인용구가 있겠습니다. 예시들을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가장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청자의 부재 중에 만날 수 없는 청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뉴턴을 우리가 지금 만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진과 텍스트가 전혀 연결성이 없는 유형에 해당되고요. 그 뒤로는 조잡한 장식 이미지, 그 뒤로는 이미지형의 분석에서도 나왔던 비문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언어형에서 부끄러움의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강조, 비강조 구분의 임의성, 내적 다짐의 공공연한 이미지와 인소의 인용구가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설명드리자면 이 이미지에서는 문장에서 세상과 가진 적이 강조 부분이 되어야 할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자의 임의성에서 부끄러움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붙어있는 두 이미지는 자신의 혼잣말에 가까운 내적 다짐을 공공연한 이미지와 검정 배경에 흰 글씨로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은 인소의 인용구를 사용해서 부끄러움이 유발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싸이 감성을 분석하고 부끄러운 이유까지 나열했는데요. 부끄러운 과거의 새로운 단어인 흑역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걸 매개로 한 양파하기에 문화재 등재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끄러움에 가려진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선택하고 이런 글을 쓴 자들은 어쩌면 이상하고 이기적이고 오글거리는 속내를 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본연의 철학적 고민까지 다다르곤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소셜 네트워크를 처음 접한 세대였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인스타 감성은 게시물이 갖는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을 알기에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표출합니다. 타인 감성의 전반적인 가치를 요약하자면 형식은 촌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진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그 안에 직설과 순정을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싸이월드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싸이 감성은 공동의 흑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흑역사를 떠올렸을 때 정말 그때 왜 그랬는지 하는 의문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지만 개인의 부끄러운 역사가 공동에게 나타나는 역사라면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자료를
도전을 회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도 분명히 나기에 과거의 나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지점이 공동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이 감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양파하기를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에 있는 보고서에 개요와 전승 현황이 적혀 있습니다. 저의 연설을 듣고 보고서를 읽으신 후 문화재 지정 필요성에 동의하시면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시고 반대하신다면 종합의견란에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이월드, 카스에서 페북, 인스타나 혹은 일기장으로 옮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맑음과 순수함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연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